오늘은 실손보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이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고 비싸서 이제 전환되는 실손, 착한 실손이라 그러죠. 그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이것만 볼 게 아니죠. 자, 그럼 이 차를 한번 가지고 살짝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예요? 비싼 뚜껑이 열리는 외제 스포츠카죠. 이 차를 몰면은 왜 우리가 몰기를 무서워하죠? 차값 비싼 것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 차를 탐으로 해서 차량의 유지비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게 부담이 돼서 대부분 안 사죠. 왜냐하면 보험료니 안에 부품이니 이런 것들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면 다 사라지는 돈이에요. 소비성 돈이에요. 이게 무서워서 이런 차들을 대부분 안 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위의 차보다는 이 차는 보시면은 그래도 유지비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리고 이 차도 이동이 가능하고 이 차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고 이 차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죠. 근데 이건 어때요? 가속으로 달리다가 급하게 꽉 눌려도 빨리 서죠. 얘는 조금 밀려요. 그 실손보험도 똑같아요.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상에 의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 비율을 들어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실손보험, 이제 착한 실손이죠. 이게 17년도에 4월 달에 나왔어요. 17년 4월 달에 나온 착한 실손으로 전환 시에 생기는 문제점. 단순히 우리가 보험료만 보지 말자고요. 안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의사항 뭐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 착한 실손으로 전환했을 때 생기는 세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치고 쉽게 가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품을 만들면 100세 만기 있고 90세 만기 있어요. 자, 100세 만기, 90세 만기는 보험이 100세에 끝나고 90세에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갱신형은, 실손보험은 이때도 갱신형이고 이때도 갱신형, 그리고 13년 4월 이후에도 갱신형이고 단독 실손일 때도 갱신형이에요. 자, 실손은 무조건 갱신형인 건 알겠어요. 근데 얘는 100세 만기 돼 있죠. 그러면 100세에 끝나요. 얘는 90세 만기에 되어 있으면 90세 만기에 끝나요. 이 두 가지는 13년 4월 이전 실손을 말하는 겁니다. 2009년 8월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13년 4월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 여기에 실손보험을 가만히 보시면요, 1년 납, 3년 납, 3년 갱신되어 있고 15년 만기라고 되어 있어요. 13년 4월 이후에 또 1년 납, 1년 갱신, 15년 만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독 실손도 1년 납, 1년 갱신, 15년 만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합보험 만기에 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30세 만기짜리 실손보험을 가입했어요. 13년 4월 이전에. 근데 이 실손보험이 30세 만기면 이 실손보험도 30세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당시에 실손보험이 내용이 변경이 없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요 13년 4월 이전을 기점으로 종합보험 만기에 따르는데 다만 15년마다 한 번씩 실손 내용이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실손보험을 가입했던 그 약관 그대로 90세 만기면 90세 만기, 100세 만기면 100세 만기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13년 4월 이후로는 15년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15년에 어떻게 바뀌어? 지금 현 시점의 실손보험 보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반대로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실손보험을 쭉 가져가고 싶지만 15년 뒤에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년도에 가입한 사람 있고요. 지금 현재 19년도에 가입한 사람 있죠. 내용이 다를 거예요. 실손보험 내용이 틀리죠. 내용은 틀린데 1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분이 15년이 지나면 2029년이죠. 2029년도는 이 19년도에 가입한 사람의 실손보험과 똑같아. 얘는 29년, 여긴 15년 더하면 34년이죠. 2034년이 되면은 이분과 이분이 실손보험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즉 15년에마다 내용이 변경되는데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내가 이 실손보험을 전환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앞으로 내 실손보험은 15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는구나,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 15년마다 바뀌는 게 좋게 바뀔까요? 아니죠. 아까 자동차 설명드렸죠. 우리는 실손보험을 유지를 해야 돼요. 실손보험 유지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보험료가 비싼 것을 보험회사가 커버해주기 위해 보장을 낮춰요. 보장을 낮추니까 더 좋게 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실손보험으로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해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은
나의 실손보험이 지금 내용으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15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은 지금 실손보험의 내용과 아니면 그 당시에 실손보험의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즉 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은 지금 당장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하고 15년 뒤에는 바뀌니까 결국에는 만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4월 이후에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곧 전환을 할 때 엄청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하시는 분은 굳이 전환 안 하셔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15년이 지나면.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주의사항. 0908 2009년 8월 이전에는요, 급여 비급여가 100% 보상이 되었어요. 즉 내가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5천 원 공제하고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말 좋은 거죠. 100% 보상되는 거. 대신에 우리가 좋으면 뭐예요? 비싸죠. 이게 비싸요. 갱신율도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0908 이게 이제 표준화 실손. 모든 회사의 실손보험 약관이 똑같아진 이유로 급여는 90%, 비급여는 90%, 즉 90% 보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공제되는 금액이 이때는 5천원 공제지만 여기는 동네 만원, 종합병원 15,000원, 상급병원 2만원 공제로 바뀌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감기로나 뭐 무슨 질병, 간단한 처치나 뭔가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통원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7,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7,000원, 만원, 5,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6,000원. 그러면은 이 실손보험으로는 처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5,000원이 공제가 되면 만원이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5,000원은 돌려받아요. 5,000원이라도. 그죠? 밥값은 나온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내가 만원을 냈을 때. 이건 아예 사라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만원대의 그 병원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100%가 90%가 된 게 아니라 이 공제에서 우리가 처리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3년 4월 이후 이렇게 2009년 8월 이후부터 13년 4월 이후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약간의 중요 내용이 변경이 돼요. 13년 4월 이전 실손이냐 이후 실손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중요 내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세 번째 주의사항으로 제가 언급해 드릴 거예요. 자, 15년 9월 이후로는 이제는 또 바뀌었어요. 급여 90%, 비급여 80%였어요. 이 비급여가 90%에서 80%로 줄은 거죠. 10% 줄어드는 게 엄청 큽니다. 그리고 공제되는 게 만원 공제 15,000원, 2만원이 아니라 더 추가됐어요. 급여 10%, 비급여 20%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공제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더 커지면 더 많이 공제를 당하는 거죠. 이 15,000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 공제를 당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착한 실손. 착한 실손이 17년 4월 이후에 나왔죠. 즉 우리가 비급여가 있잖아요. 여기 급여가 있고 여기 비급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비급여 중에서 청구를 너무 많이 하는 항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MRI,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 세석술, 비급여 주사. 이것들이 비급여 청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MRI는 1년에 300만 원을 이상은 못 쓴다.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 세석술은 350만 원 이상 쓰지 못한다. 1년에. 그리고 비급여 주사는 250만 원은 사용할 수 없다. 1년 동안. 이거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것들은 70%를 보상받고 30%는 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죠. 우리가 비급여가 80% 바뀐 것도 억울한데 이 중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한도를 정해놨어요. 근데 MRI를 과거에는 찍으려면 무조건 입원을 했어요. 실손 처리를 받으려면. 왜 입원을 했냐? 통원 한도가 25만 원이죠. 25만 원이 넘어요. MRI 가격이. 그러니까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MRI를 촬영하면서 입원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한도에 되니까. 입원 안 하고 당일날 MRI 찍으면 되죠. 대신에 내 돈이 70%가 매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냥 찍을 수는 없어요. 1년에 총 300만 원.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 마찬가지입니다. 350만원입니다. 이 세 개를 묶여 있어요. 이 세 개가. 즉 도수치료만 350 받고 증식치료 350 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합친 게 350만 원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요로 결석으로 인해서 체외충격파를 1년에 3번을 했어요. 그럼 금액이 많이 빠졌어요. 한 5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도수치료를 100만 원치 하면 어떻게 돼요? 실손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비급여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바로 나의 실손보험이 가격은 내려가지만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잘 모르시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게 13년 4월 이전의 실손보험 약관입니다. 다 똑같아요. 2009년 8월과 13년 4월 이전 사이의 약관입니다. 여기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국민건강보호법이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해놓고 여기 가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가로 상급 병실료 차익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에 해당. 여기 보시면 비급여 해놓고 가로 쳐놓고 상급 병실료 차익을 제외, 상급 병실료 차익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상급 병실료가 바로 1인실, 2인실 이런 거 쓰는 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13년 4월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3년 4월 이후에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비급여라고 되어 있고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본인이 실제로 부당한, 여기는 13년 4월 이전에는 뭐예요? 상급 병실료 제외라고 되어 있죠. 상급 병실료 제외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라고 문구가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이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있죠. 비급여라 하면 국민건강보호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이에요. 즉 이 비급여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가 있냐? 법정 비급여가 있고 임의 비급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급여라 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즉 법정 비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13년 4월 이전에는요, 이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 비급여, 임의 비급여를 다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13년 4월 이후로는 정확하게 임의 비급여는 되지 않고 법정 비급여만 된다는 문구가 들어간 거죠. 내가 13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주의사항도 알아야 되지만 세 번째 주의사항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의 비급여를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바뀌게 되면 임의 비급여를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문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문구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구가 과연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구가 변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된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경우 실손 의료보험금 산정 기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병원비가요 1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여기에 아는 지인이 있던가 아니면 내가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실제 병원비는 100만 원이 나왔지만 나는 실제로 낸 돈은 70만 원입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에는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13년 4월 이후로는요. 그쵸? 13년 4월 이후로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 만약에 여기서 13년 2월 계약이다. 이거는 상급 병실료 차익을 제외라고 비급여에 되어 있죠. 그리고 임의 비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법정 비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죠. 여기는 법정 비급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비급여가 뭔지. 자, 그러면은 13년 2월 거는요. 이 약관상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100만 원이 나왔지만 내가 실제로 낸 금액이 70만 원이라도 내가 70만 원을 냈지만 실제로 여기 청구된 금액이 100만 원이면 할인전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요 낸 돈 70만 원의 실손 처리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지만 70만 원을 실제로 냈어요. 할인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무슨 할인을 통해서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손 처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70만 원에. 근데 13년 4월 이후에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3년 4월 이후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본인이 실제로 얼마를 부담했어요? 70만 원을 부담했죠. 그러니까 70만 원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약관을 보시면은 전혀 없습니다. 상급 병실료 차익 제외라고 되어 있고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국민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입니다. 즉 임의 비급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 비급여만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 단점만 있고 뭐 장점은 없나 바꿨을 때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죠. 그게 첫 번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변경 시의 장점. 16년 1월 이후로는 치매는 원래 가능했어요. 원래 가능했는데 뭐냐면은 정신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줬죠. 치매 빼고는. 근데 이제는 보상을 해주는데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요 질병 코드에 대해서 비급여만 면책이고 급여는 접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급여 비급여가 찍혔어도 다 면책인데 16년 1월 이후로는 이제 착한 실손이죠. 이후로는 다 착한 실손이니까 요거는 급여만 비급여 빼고 급여는
처리가 되는 실손보험이라는 거죠. 이게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엄청 이것도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그럼 전환을 안 하신 분들이 오히려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전환 착한 실손 전환하신 분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2013년 1월 1일 날 최초로 입원이 됐어요. 그리고 365일 동안 보상 기간이에요. 입원 시예요. 질병 입원 의료비예요. 2013년 12월 31일까지 여기에서 내가 7일간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입원을 안 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근데 갑자기 14년 1월 7일 날 허리가 또 재활을 했어요. 그럼 이거 실손 청구하면 실손 처리가 될까요? 안 됩니다. 바로 90일 면책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365일 안에는 병원을 가도 괜찮아요. 허리가 다쳤을 때, 허리가 아파서. 근데 입원을 해도 괜찮은데 90일 면책기간에 걸려있는 동안 입원을 해버리면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90일이 지나야 다시 된다는 거죠. 엄청 억울하죠. 나는 오히려 1년 동안 병원을 안 갔는데 하필 이 90일 면책기간에 아파서 내가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되었어요. 2016년 1월 1일 이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병원비 우리가 5천만 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손의료비 5천만 원 한도로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26일 동안 5천만 원을 다 쓰면은 1년 넘게 이 5천만 원을 다 쓰면 요 돈 다 쓴 기간으로부터 90일 제외하고 다시 보상 한도가 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니까 이제는 너무 편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한 번도 안 아팠다 갑자기 면책기간에 아파서 보상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없어지는 거죠. 자, 거기다가 만약에 그러면은 365일 안에 돈을 1년 안에 내가 돈을 싹 다 쓴 거예요. 5천만 원을 153일 만에 다 썼어요. 그러면은 이 365일을 만드는 동안 212일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1년이 지났을 때 보상의 한도가 복원이 되어서 또 요렇게 5천만 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편하죠. 합리적이잖아요. 위에 거보다는. 위에는 너무 불합리적이잖아요. 내가 한 번도 안 아팠다가 하필 면책기간에 아파서 보상을 못 받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으로 계산을 하게 됐다. 이거는 오히려 변경시의 장점이죠. 즉 착한 실손으로 전환한다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전환을 하되 어떤 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환을 하고 나서 다시 전에 게 좋았다 그걸로 해야 되겠다가 안 됩니다. 이거는 배랑 똑같습니다. 한 번 떠난 배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